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는 최근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해왔지만 하루 입국자가 5천 명에 이르러 방역 당국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역학조사 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방역 지침을 지켜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해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53명 늘어 사흘째 50명 안팎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53명 중 24명이 해외 유입 사례이고 이 중 14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른바 착한 소비 운동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총 50조 원대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 활력, 내수 살리기,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 3가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지원하고 긴급 자금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 부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내수 수요를 만들어내고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은 세제 혜택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선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 시기도 앞서 맞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2명이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죠. 이 방역당국이 종업원과 손님 등 100여 명을 파악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청 연결하겠습니다. 네, 홍진아 기자. 이 방역당국이 이 유흥업소 방문객을 파악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 강남구에 있는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등 관련 접촉자는 모두 11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접촉자에 대해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중 18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 중입니다.
앞서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이 이달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약 8시간 동안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며 100여 명과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귀국한 뒤 확진된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 윤학과 지난달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성과 같은 집에 사는 같은 업소의 종업원도 확진됐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사흘 전부터 해당 업소가 휴업을 해 이 여성을 통한 집단 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해당 유흥업소들이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종업원과 손님 등 한 사람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집단 감염이 걱정인데요. 이 수험생들이 많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노량진에 있는 대형 공무원 학원 수험생인 2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6일 학원에서 5시간가량 강의를 들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강의 수강생과 강사 등 69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40대 남성과 역시 가족을 돌보던 60대 여성도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용산구는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중에 2차례 외출한 2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TV를 조사해 무단 이탈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을 위해 폐쇄한 신천지 시설에 무단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내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데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주는 재난기본소득 신청도 함께 받아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해외 접촉 관련입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 가운데 어제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병원과 해외 입국자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완치 이후 재확진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재노 기자, 대구 경북의 오늘 추가 확진자 몇 명입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12명입니다. 대구 9명, 경북 3명입니다. 대구의 경우 사흘 만에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경북 지역 확진자 3명은 모두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경산 서요양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6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지난달 22일 이후 대구로 입국한 1,600여 명 가운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동대구역에 해외 입국자용 도보 이동용 진료소를 설치하고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사람은 별도의 시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완치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25건, 경북 17건인데 대구시는 완치 환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경북은 재확진이 발생한 요양시설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완치 환자들에게는 능동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완치율은 계속 높아져 대구는 74%, 경북은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어제 기준으로 모두 50만 건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검증을 마친 7만 건에 대해 올해부터 우편으로 선불카드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제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백신과 치료제 등 관련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38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53명이 늘었습니다.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입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3,400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의 30% 수준입니다. 오늘도 검역 과정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4명입니다. 서울은 11명, 경기 6명 등 수도권은 모두 21명입니다. 대구에서는 9명의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는 957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9%를 넘습니다. 특히 최근 2주만 따로 분석해 보면요. 해외 유입과 관련된 신규 확진자가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데요. 이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의 절반 정도는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줄고 지역사회 감염도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공항을 통해 검사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누적 확진자의 10% 정도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가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또다시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됐다가 재확진 받은 사람이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재확진은 모두 65건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경우에 특히 주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재확진자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들의 철저한 수칙 준수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상황 알아봅니다. 미국은 보건당국자들의 예고대로 이번 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선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확진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급증세가 꺾일 것이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하루였습니다. 731명. 뉴욕주에서 하루 동안 숨진 사람들입니다. That is the largest single day increase. And we talk about numbers, but that's 731 people who we lost. Behind every one of those numbers is an individual, is a family, is a mother, is a father, is a sister, is a brother. 뉴욕주 전체 사망자 수는 5,5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 12,000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So a lot of pain again today for many New Yorkers, and they're in our thoughts and prayers. 뉴욕주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의사는 물론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소방관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hospital doesn't have any beds, and they're using our stretcher to work up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on a ventilator at the moment, and I can't get the stretcher back.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가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소방관 가운데 이미 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맨해튼 항구에 정박 중인 미 병원선 컴포트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추가 확진자가 없는 만큼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병원선인 컴포트호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보다는 일반 환자를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 환자가 아직 수십 명 수준이어서 뉴욕 병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유럽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확산세가 며칠째 수그러든 반면 프랑스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동 제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의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3천여 명. 지난달 13일 이후 25일 만에 최저치로 이틀 연속 3천 명대 수준입니다.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도 일주일째 감소해 어제는 5천여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하루에 확진자가 11,000여 명이 새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역대 최고치인 1,400여 명이 증가해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이동 제한령을 시행 중인 프랑스는 파리 시내에서 낮 시간 야외 운동도 금지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이동 제한령 완화 움직임에 세계보건기구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 대변인은 너무 일찍 이동 제한을 풀어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4일부터 소규모 상점을 시작으로 단계적 완화 방침을 밝혔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는 가운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현지법인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250여 명이 근무하는 건물 전체를 오늘부터 2주 동안 폐쇄하고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76일 만인데요. 첫날인 오늘 하루 6만 5천 명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후베이성 우한을 벗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차량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기차역에도 우한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몰렸고 공항 운영도 재개돼 여객기가 아침부터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우한의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건강을 증명하는 녹색 건강 코드가 있으면 체온 검사와 신원 확인 등을 거쳐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3일 우한 전격 봉쇄 이후 76일 만입니다. 다만 베이징으로 가는 직항길은 당분간 계속 통제됩니다. 现在解封了肯定是很开心，那毕竟可以出去了嘛，然后到处走一走啊。 중국 당국은 봉쇄 해제 첫날인 오늘 우한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6만 5천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당수는 춘절 연휴에 우한에 갔다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로 일터가 있는 도시로 복귀하는 겁니다. 봉쇄는 풀렸지만 당국은 봉쇄 해제 직전인 어젯밤 공지를 통해 우한 주민들에게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공무원들에겐 불필요한 출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각 주택단지는 출입자 기록과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위를 계속 높이라고 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통로를 개방하는 것이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62명. 중국 정부가 확진자로 공식 통계에 넣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도 하루 새 137명 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목표 의석 수도 가늠해보며 막판 판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유진 기자. 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호남과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더불어시민당에 정당 투표를 해달라며 단독 과반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야 공수처와 검찰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당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과 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셀럽 정당이라며 원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에 전남 유치를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5시간 만에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부산, 경남과 수도권에서 후보자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통합당은 이번 선거를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앞으로의 일주일이 선거를 결정짓는 마지막 상황이라며 지금이 경제 상황 등이 과거의 총선 때보다 더 나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당은 맹목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그러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뇌리 속에 심어주지 않았나. 종로
당무 유세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이번 정권을 무능, 무책임, 무도의 산무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지원에 나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조국 때리기를 이어가며 정권 심판의 밑바닥 민심이 주말에 투표장으로 몰려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수도권과 충남에서,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에서 표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원외 소수 정당의 표를 분산하면 사표가 된다며 정권 견제를 위해 자신들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생당은 전주와 익산 등 전북을 돌며 거대 양당 대신 제3당을 선택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영남 지역 순회 중인데 비례의석 몇 석을 타내서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떴다방 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통합당은 세대 비하 논란으로 김대호 후보를 제명했는데 이번에는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의 부적절한 표현을 두고 또 제명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통합당의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선관위 주간 토론회에서 세월호 사건 유족들과 관련된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토론회는 오늘 오후 방송될 예정인데요. 통합당 선대위는 현재 차 후보자의 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고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정권 심판을 위해 전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통합당 후보자들에게 큰 분노를 안긴 개탄스러운 발언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는 오늘 통합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김 후보의 제명으로 서울 관악갑에는 통합당 후보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총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비상 상황 속에 국민 안전을 위한 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말들이 무색한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던 지난달 말, 민주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용한 선거, 창의적인 유세를 하겠습니다.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통합당 역시 과거와는 다른 선거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선거라는 게 대중 집회를 할 수가 없고 아마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유세 활동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 대화를 나누는 후보. 당에서 조금 나와도 쑥 나왔다 하는 게 뭐게? 맨손으로 지지자의 손을 꽉 잡기도 합니다. 당과 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거전이 중반을 지나 달아오르면서 유세전도 치열해지는 상황.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됩니다. 밀접 접촉 상황인데 시민들 불안합니다. 응원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감염의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로 연장한 상황. 각 당들은 조용한 유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은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권자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호남에선 민주당과 민생당의 양보 없는 일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도 눈여겨볼 점인데요. 호남의 민심은 어떤지 장혁진 기자가 광주와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4년 전 국민의당 돌풍, 이번에는 어떨까? 힘을 실어줘야 할 거 아니요. 이 나라가 조금 좀 힘 있게 살려면. 그동안에는 당을 보고 찍은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인물 중심으로. 전체 28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 22명이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출신이 18명, 민주당 4명, 재대결만 10곳인데 4년 전과 사정이 다릅니다. 8년 만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당선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 호남 대통령 만드는 길이다. 국민의당 출신 현역 의원들 곳곳에서 이낙연 마케팅을 펴다 소동을 빚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인사하겠다는데 광주와 전남에선 청와대, 친문 출신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민생당 현역 다선 의원들이 출마한 전북은 정당대 인물 구도가 뚜렷합니다. 민주당 후보들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굳히기에 나섰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민생당은 독주 견제를 호소하며 뒤집기를 노립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24년 키운 정동영을 한 번 더 부려 먹으십시오. 이 밖에도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에서 무소속 김관영,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2석을 가져갔던 통합당은 후보를 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민주당 석권이냐 아니냐, 호남 판세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노 보트, 노 퓨처. 선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선거를 잊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여러분,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행복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오늘 4월 15일 투표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4월 10일과 11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 신청 없이 사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으러 갑니다. 꼭 투표하세요. 봄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도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좀 서늘하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겠습니다. 특히 중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교차는 계속해서 1, 2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에 피해 없도록 농작물 점검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4도, 청주 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